옷장 문을 열자 지난 계절의 냄새가 조용히 흘러나옵니다. 한동안 입지 않았던 얇은 겉옷 하나가 어깨 높이에 걸려 있습니다. 소매 끝은 조금 구겨져 있고 주머니 안에는 언제 넣어두었는지 모를 작은 휴지 조각이 만져집니다. 그 옷을 꺼내 들고 잠깐 서 있으면 이상하게 옷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옷을 입고 다니던 때에 나를 함께 보게 됩니다. 출근길에 바쁘게 단추를 잠그던 나. 누군가를 만나러 나가기 전에 거울 앞에서 괜히 옷매무새를 고치던 나. 별일 없는 하루에도 밖으로 나갈 이유가 많았던 나. 오늘은 그 옷이 조용히 묻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로 나가면 좋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옷 정리를 잘하는 법만 말하려는 시간이 아닙니다. 옷장 안에 남아있는 지난 날을 천천히 꺼내보고 버릴 것은 버리고 남길 것은 다정하게 남기고 지금의 나에게 맞는 하루를 다시 걸어두는 시간입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쪽까지 들어오는 날이 있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었더니 바람은 아직 차갑지 않고 이불끝만 살짝 흔듭니다. 그런 날이면 괜히 옷장 문을 열어보게 됩니다. 특별히 입을 옷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오기로 한 것도 아니고 어디 멀리 나갈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옷장 문 앞에 서면 마음 한쪽이 조용히 움직입니다. 사람은 옷을 입고 사는 동안 옷에 시간을 묵혀둡니다. 좋았던 날의 냄새도 묻고 힘들었던 날의 주름도 묻고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나온 계절도 묻습니다. 그래서 옷장을 정리한다는 일은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을 한 번씩 만져보는 일입니다. 그 일을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리는 마음이 따라올 만큼만 해도 충분합니다. 한꺼번에 다 비워야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래된 옷을 붙잡고 있다고 미련한 사람인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그저 옷 한 벌을 꺼내들고 내 마음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정도면 됩니다. 고생 많았다. 이제 조금 가볍게 가도 괜찮다. 일부 옷장 앞에 오래 서 있던 사람, 우리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일을 내려놓고 나서도 옷장은 예전 그대로인 분들입니다. 정장 바지는 반듯하게 걸려있고 목이 조금 다른 셔츠도 버리지 못합니다. 출근 가방은 이미 다른 서랍으로 들어갔는데 옷장 안 옷들은 아직도 아침 7시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계절이 바뀌어 얇은 옷을 찾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이제 이 옷을 입고 갈 곳이 별로 없구나. 그 생각이 들자 옷 한 벌이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옷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 옷에 기대어 살던 이름이 무거웠던 겁니다. 직책, 역할, 약속, 회식, 회의, 사람들의 부름. 그 모든 것이 옷걸이에 같이 걸려 있었던 겁니다. 대표님, 부장님, 선생님, 기사님, 사장님, 여보, 아버지, 어머니. 사람은 이름을 많이 달고 살수록 그 이름이 사라진 뒤의 조용함을 크게 느낍니다. 그 조용함 앞에서 당황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옷장 앞에서 마음이 먹먹해진다면 그것은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래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입을 옷이 없어서 슬픈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던 시간들이 조금 멀어져서 허전한 것입니다.
계절 옷은 마음의 달력입니다. 계절 옷을 꺼내는 일은 작은 달력을 넘기는 일과 닮았습니다. 두꺼운 옷을 넣고 얇은 옷을 꺼낼 때 우리는 계절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내 하루의 속도도 조금 바꿉니다. 겨울에는 몸을 움츠리고 살았다면 봄과 여름에는 창문을 조금 더 열게 됩니다. 가을에는 괜히 오래된 색깔이 눈에 들어오고 겨울 앞에서는 따뜻한 것들을 먼저 찾습니다. 옷장 안에는 그런 마음의 방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꺼낸 옷이 꼭 새 옷일 필요는 없습니다. 낡은 카디건 하나라도 괜찮습니다. 목둘레가 편한 셔츠 하나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옷을 입은 내가 오늘 조금 덜 무거워지는가입니다. 예전에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 옷을 골랐을지 모릅니다. 직장에 맞는 옷, 모임에 맞는 옷, 체면에 맞는 옷을 골랐습니다. 이제는 나를 달래는 옷도 하나쯤 필요합니다. 어깨가 편한 옷,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마음이 놓이는 옷, 동네 한 바퀴를 나가도 과하지 않고 집 안에만 있어도 초라하지 않은 옷. 그런 옷 하나가 오늘의 나를 살짝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버리는 일보다 먼저 해야 할 일 정리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이 먼저 버리는 일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의 정리는 버리는 일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알아보는 일입니다. 이 옷이 왜 아직 여기 있는지 알아보는 일. 내가 왜 이것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지 조용히 살피는 일. 그 이유를 모른 채 버리면 공간은 비워져도 마음이 뒤늦게 허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외투 하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입지 않습니다. 색도 조금 바랬고 단추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버리려고 봉투에 넣으면 자꾸 다시 꺼내게 됩니다. 그럴 때는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 옷 안에 아직 인사가 남아있는 겁니다. 한번 입어보고 거울 앞에 서보십시오. 그때의 내가 떠오르면 잠깐 고개를 끄덕여 주십시오. 참 바쁘게 살았구나. 참 많이 견뎠구나. 그 말 한마디를 듣고 나면 이상하게 놓을 수 있는 옷이 생깁니다. 정리는 칼처럼 자르는 일이 아니라 인사를 마친 뒤 손을 놓는 일에 가깝습니다. 남길 옷을 고르는 기준. 남길 옷을 고를 때는 값비싼가보다 지금의 나에게 다정한가를 먼저 보았으면 합니다. 비싸게 산 옷이라고 해서 꼭 남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때 잘 어울렸던 옷이라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나를 편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어깨의 모양도 달라지고 마음의 취향도 조금 달라집니다. 그 달라짐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예전 옷이 안 맞는다는 것은 내가 망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시간이 다른 모양으로 흘렀다는 뜻입니다. 남길 옷은 세 가지로만 나누어 보아도 충분합니다. 첫째, 오늘 입으면 몸이 편한 옷. 둘째, 가끔 꺼내보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옷. 셋째, 누군가에게 건네면 다시 쓰임이 생길 옷. 이 셋에 들어가지 않는 옷은 천천히 보내도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 결정하지 못하겠다면 보류 상자를 하나 두십시오. 보류도 훌륭한 결정입니다.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니까요.
옷 한 벌이 데려오는 기억 옷은 기억을 데려옵니다. 손끝으로 천을 만지는 순간 아주 오래 잊고 있던 장면이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옷은 여행지의 바람을 데려오고, 어떤 옷은 병원 복도에 긴 의자를 데려오고, 어떤 옷은 아이가 어릴 때 손을 잡고 걷던 오후를 데려옵니다. 좋은 기억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서운했던 날, 마음이 작아졌던 날, 애써 웃었던 날도 함께 옵니다. 그럴 때 정리를 멈춰도 됩니다. 차 한 잔을 따라 놓고 잠깐 앉아도 됩니다. 옷 정리는 체력보다 마음을 더 많이 씁니다. 그러니 하루에 한 칸이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셔츠만, 내일은 것도 하나만, 다음 주에는 서랍 한 줄만. 이렇게 나누면 정리가 숙제가 아니라 대화가 됩니다. 내가 나에게 묻는 시간입니다. 이제 너는 무엇을 입고 싶니? 이제 너는 어떤 하루로 나가고 싶니?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질문이 시작된 것만으로도 이미 마음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2부, 지금의 나에게 맞는 옷 인생 후반에는 옷의 의미도 조금 달라집니다. 젊을 때의 옷이 나를 증명하는 도구였다면 이제의 옷은 나를 보살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만 생각하던 옷장에서 내가 오늘 어떻게 숨 쉴까를 생각하는 옷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작아 보이지만 큽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잘 지내기 위해 옷을 고르는 일. 그것은 하루의 주인을 다시 나에게 돌려주는 일입니다. 아침에 아무 옷이나 걸치고 하루를 보내도 됩니다. 하지만 가끔은 나를 위해 옷을 골라보십시오. 비싼 옷이 아니어도 됩니다. 깨끗이 털어둔 셔츠, 목이 편한 니트, 색이 밝은 양말 하나면 됩니다. 그 작은 선택이 마음의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오늘도 아무렇게나 방치될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오늘도 나를 챙길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신호가 쌓이면 하루가 조금 단단해집니다. 작은 실천 한 가지,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작은 실천은 아주 간단합니다. 옷장 전체를 정리하지 마십시오. 딱 한 벌만 꺼내십시오. 그리고 3가지 질문을 해보십시오. 첫째, 이 옷은 지금 내 몸을 편하게 해주는가? 둘째, 이 옷은 지금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가? 셋째, 이 옷은 앞으로 한 달 안에 실제로 입을 수 있는가? 세 질문 중 하나라도 그렇다고 답할 수 있으면 잠시 남겨두어도 됩니다. 세 질문 모두 아니라고 느껴지면 바로 버리지 말고 봉투에 넣어 하루만 문가에 두십시오. 다음 날에도 마음이 괜찮으면 그때 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정리가 후회가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남긴 옷 중 한 벌을 내일 아침 입을 자리에 걸어 두십시오. 그 옷은 내일의 작은 약속이 됩니다. 거창한 외출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분리수거를 하러 나가는 길이어도 좋고, 우편함을 확인하러 내려가는 길이어도 좋고, 동네 빵집 앞을 천천히 지나오는 길이어도 좋습니다. 옷은 나를 밖으로 밀어내는 채찍이 아니라 나를 살짝 부르는 손짓이면 충분합니다. 마무리 편지. 오늘 옷장 앞에 오래 서 있었던 분께 조용히 편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옷을 입고 살아오셨습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는 옷도 입으셨고, 가족을 위해 단정해야 했던 옷도 입으셨고, 힘든 날에도 괜찮은 척하기 위해 고른 옷도 있었을 겁니다. 그 옷들 속에서 당신은 오래 버티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옷장을 열 때마다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왜 이것도 못 버리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 아직도 예전 생각을 하냐고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마음은 물건보다 늦게 정리될 때가 많습니다. 늦게 따라오는 마음을 기다려주는 것도 나를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한 벌을 털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한 벌을 다시 걸어 두었다면 그것도 충분합니다. 정리는 비우는 기술이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옷장 한 칸이 조금 가벼워지면 마음 한 칸도 따라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옷장 문을 열 때 너무 멀리 보지 마십시오. 그저 오늘의 내 몸에 편한 옷 하나, 오늘의 내 마음에 덜 차가운 색 하나, 그 정도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시 하루를 입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지금의 나에게 어울리는 계절로 걸어갑니다. 조금 더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옷장 정리는 결국 내 하루의 방향을 묻는 일입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고 싶은 것은 정리가 빠를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다치지 않을 만큼 정확하면 된다는 점입니다. 어떤 날은 한 벌을 접는데도 오래 걸립니다. 그 안에 담긴 시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접는 손을 멈추고 숨을 한번 고르십시오. 옷을 붙잡은 손이 사실은 지난 날을 붙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난 나는 잘못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보내야 할 옷 앞에서도 고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겨야 할 옷 앞에서도 미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나는 예전의 나를 이기러 온 사람이 아니라 예전의 나와 함께 조금 더 편한 방으로 옮겨가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옷장 정리는 결국 내 하루의 방향을 묻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고 싶은 것은 정리가 빠를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다치지 않을 만큼 정확하면 된다는 점입니다. 어떤 날은 한 벌을 접는데도 오래 걸립니다. 그 안에 담긴 시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접는 손을 멈추고 숨을 한번 고르십시오. 옷을 붙잡은 손이 사실은 지난 날을 붙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난 나는 잘못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보내야 할 옷 앞에서도 고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겨야 할 옷 앞에서도 미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나는 예전의 나를 이기러 온 사람이 아니라 예전의 나와 함께 조금 더 편한 방으로 옮겨가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옷장 정리는 결국 내 하루의 방향을 묻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기억하고 싶은 것은 정리가 빠를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다치지 않을 만큼 정확하면 된다는 점입니다. 어떤 날은 한 벌을 접는데도 오래 걸립니다. 그 안에 담긴 시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접는 손을 멈추고 숨을 한번 고르십시오. 옷을 붙잡은 손이 사실은 지난 날을 붙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난 나는 잘못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보내야 할 옷 앞에서도 고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겨야 할 옷 앞에서도 미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나는 예전의 나를 이기러 온 사람이 아니라 예전의 나와 함께 조금 더 편한 방으로 옮겨가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옷장 정리는 결국 내 하루의 방향을 묻는 일입니다. 네 번째로 기억하고 싶은 것은 정리가 빠를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다치지 않을 만큼 정확하면 된다는 점입니다.
어떤 날은 한 벌을 접는데도 오래 걸립니다. 그 안에 담긴 시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접는 손을 멈추고 숨을 한번 고르십시오. 옷을 붙잡은 손이 사실은 지난 날을 붙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난 날은 잘못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보내야 할 옷 앞에서도 고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겨야 할 옷 앞에서도 미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나는 예전의 나를 이기러 온 사람이 아니라 예전의 나와 함께 조금 더 편한 방으로 옮겨가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옷장 정리는 결국 내 하루의 방향을 묻는 일입니다. 5번째로 기억하고 싶은 것은 정리가 빠를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다치지 않을 만큼 정확하면 된다는 점입니다. 어떤 날은 한 벌을 접는데도 오래 걸립니다. 그 안에 담긴 시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접는 손을 멈추고 숨을 한번 고르십시오. 옷을 붙잡은 손이 사실은 지난 날을 붙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난 나는 잘못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보내야 할 옷 앞에서도 고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겨야 할 옷 앞에서도 미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나는 예전의 나를 이기러 온 사람이 아니라 예전의 나와 함께 조금 더 편한 방으로 옮겨가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옷장 정리는 결국 내 하루의 방향을 묻는 일입니다. 6번째로 기억하고 싶은 것은 정리가 빠를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다치지 않을 만큼 정확하면 된다는 점입니다. 어떤 날은 한 벌을 접는데도 오래 걸립니다. 그 안에 담긴 시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접는 손을 멈추고 숨을 한번 고르십시오. 옷을 붙잡은 손이 사실은 지난 날을 붙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난 나는 잘못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보내야 할 옷 앞에서도 고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겨야 할 옷 앞에서도 미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나는 예전의 나를 이기러 온 사람이 아니라 예전의 나와 함께 조금 더 편한 방으로 옮겨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옷장 속 옷은 꼭 밖으로 나가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집 안에서 나를 대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누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너무 아무렇게나 두지 않았으면 합니다. 깨끗한 옷을 입는 일은 체면을 차리는 일이 아니라 오늘의 나에게 조용히 예의를 차리는 일일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바쁘게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하루 안에서 내가 나를 너무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옷소매를 털고 단추를 잠그고 거울 앞에서 한번 웃어보는 일. 그 작은 동작이 마음에 마를 겁니다. 아직 하루가 남아있다. 아직 내가 나를 챙길 수 있다. 아직 내게 어울리는 계절이 있다. 정리하다 보면 남에게 줄 수 있는 옷도 나옵니다. 그때도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건네는 옷은 내가 버리는 물건이 아니라 쓰임을 옮겨주는 물건이어야 합니다. 깨끗이 빨아졌고 단추가 떨어지지 않았는지 보고 받을 사람이 부담스럽지 않을 만큼만 건네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태도는 옷에게도 사람에게도 예의가 됩니다. 내가 한때 아끼던 옷이 다른 사람의 하루를 덜 춥게 해준다면 그것도 좋은 작별입니다. 하지만 줄 곳이 마땅치 않다면 억지로 의미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옷은 조용히 보내는 것이 가장 편한 마무리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죄책감으로 정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짐이 될까봐, 누가 뭐라고 할까봐, 나이 들었으니
비워야 한다는 말에 밀려서 정리하면 마음이 다칠 수 있습니다. 정리는 겁나서 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조금 편하게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혹시 오늘 옷장 문을 열 힘도 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문을 여는 날이 있고 닫아두는 날이 있습니다. 마음도 계절을 탑니다. 어떤 날은 햇빛이 좋아도 몸이 무겁고 어떤 날은 아무 이유 없이 옛날 생각이 길게 이어집니다. 그런 날에는 정리 대신 환기만 해도 됩니다. 창문을 조금 열고 옷장 손잡이를 한번 닫고 내일 꺼낼 옷을 마음속으로만 떠올려도 됩니다. 작은 준비도 준비입니다. 사람은 늘 큰 결심으로만 바뀌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자주, 아주 작은 손동작으로 바뀝니다. 옷걸이 하나를 바로 거는 일. 서랍을 10cm만 열어보는 일. 입지 않는 옷을 바로 버리지 않고 의자 위에 올려두는 일. 그런 작은 동작들이 마음의 문틈을 만듭니다. 그 틈으로 바람이 들어오면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쉬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여러 계절을 지나왔습니다. 바쁘게 달리던 계절도 있었고 누군가를 돌보느라 나를 뒤로 미룬 계절도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던 계절도 있었고 말하지 못한 서운함을 옷깃 안쪽에 접어넣은 계절도 있었을 겁니다. 이제는 그 모든 계절을 한꺼번에 정리하려 하지 마십시오. 한 벌씩이면 됩니다. 한 칸씩이면 됩니다. 한 계절씩이면 됩니다. 오늘의 옷장이 조금 어수선해도 당신의 삶이 어수선한 것은 아닙니다. 정리가 늦어도 당신이 늦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손이 가는 만큼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옷장 한쪽에 여백이 생기면 그 여백을 허전함으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곳은 비어있는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의 하루가 들어올 자리일 수 있습니다. 새 옷이 들어오지 않아도 됩니다. 가벼운 공기, 편한 색, 조용한 마음이 들어오면 됩니다. 그 정도의 여백이면 인생 후반의 방도 꽤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옷장을 정리한 뒤에는 자신에게 작은 칭찬을 남겨두십시오. 오늘 셔츠 한 벌을 접었다면 그것은 아주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결심도 있었고 기억을 마주한 용기도 있었고 지금의 나를 돌보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는 쉽게 알아보면서 내 수고는 자주 작게 봅니다. 그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옷장 앞에서 보낸 30분도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 시간을 지나온 당신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내어주십시오. 그리고 내일 입을 옷을 의자 등받이에 걸어두십시오. 그 옷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일 아침은 조금 덜 막막할 수 있습니다. 아침이 오면 그 옷을 입고 아주 짧게라도 밖의 공기를 만나보십시오.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현관문 앞에서 하늘을 한번 보는 정도면 됩니다. 그 작은 외출이 오늘 정리한 마음을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나는 아직 멈춘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내 속도대로 계절을 건너는 사람이다. 그 말이 오늘 옷장 안에 조용히 걸려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옷장 안에 꼭 남기고 싶은 옷이 있다면 이유를 적어보아도 좋습니다. 종이에 길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 옷은 나를 따뜻하게 했다.
이 옷은 어느 봄날의 산책을 기억한다. 이 옷은 이제 자주 입지 않지만 아직 내 마음을 편하게 한다. 이렇게 한 줄이면 됩니다. 이유를 알고 남기는 옷은 짐이 아니라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남아있는 옷은 다음 계절에 다시 물어보면 됩니다. 오늘 답하지 못한 질문도 다음 계절에는 조금 쉬워질 수 있습니다. 삶의 많은 일이 그렇듯 옷장 정리도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계절이 다시 오면 마음도 다시 묻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더 자신에게 알맞은 대답을 찾게 됩니다.